간밤에 뉴욕 증시가 없어서 뉴욕 증시 약간 선행지표격이 될 수 있는 유럽 증시 얘기를 먼저 해보고 출발할 텐데요. 우려스럽게도 지금 아침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은 조금 반등하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화요일 장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데 그 전에 쏟아졌던 유럽 증시 상황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 라는 점에서 조금 그 조심하면서 오늘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좀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간밤에 유럽의 주요 지수들 제가 여기 좀 이미지를 붙여왔는데요. FTSE 100, 이 영국 지수죠. 영국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6.24 포인트. 그러니까 0.09% 상승을 했고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영국 신임 총리 여성 총리가 이제 그 선임이 됐죠. 그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소폭 상승하는 강보합권을 형성했다. 다만 그 다음에 닥스 보세요. 독일 지수죠. 닥스 지수는 무려 2.22%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또 CAC 40 프랑스 지수입니다. 1.2% 빠졌고 FTSE MIB 이탈리아 지수입니다. 이탈리아도 2.01% 하락하는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유럽 증시가 이렇게 빠졌느냐? 유럽 증시에 쏟아졌던 세 가지 악재를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송유관 있죠. 그걸 전기 그 정비를 해야 된다고 멈췄다가 갑자기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자마자 노르트스트림 1 그 가스 공급 중단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해 버렸어요. 제재에 대한 맞제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발표 이후에 하루 만에 유럽 내 가스 가격이 26%나 폭등하고 말았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여름이 지나가고 새벽녘이나 밤에는 좀 몸이 으스스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럽은 조금 더 우리보다 추운 지역들이 많아서 벌써부터 천연가스를 통한 난방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됐거든요. 이 시기에 하필 가스프롬 러시아의 국영업체가 이 가스 중단 송유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공급을 막아버렸다. 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9일날 이번 주 말쯤 되겠죠. EU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서 이 가스 대책 논의한다라고 했는데 논의해봐야 사실은 뾰족한 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코메르츠방크 독일의 투자은행입니다. 코메르츠방크는 올 겨울이 되면 유럽에서는 가스 배급제를 실시해야 될 거야. 가스 자유롭게 이제 틀고 못 한다는 거죠, 일반인들도. 그래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가뭄 있을 때 물도 막 수도도 배급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스도 배급제까지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내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소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코메르츠방크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전망을 내놨다. 요게 이제 시장을 떨어뜨렸던 악재 중에 대표적인 악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 주 중에 이제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열죠. 그래서 75bp. ECB도 유로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가스 가격 급등 등으로 해서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은데도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굳이 밟겠다는 겁니다. 왜냐? 유로존의 물가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웃긴 건 근데 뭐냐면 ECB가 이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로존의 통화 가치 유로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밤에 오히려 유로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금리 인상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훨씬 크다 보니까 유로화 가격이 급락해 버리는 양상이 벌어진 거죠. 1유로 항상 그 1달러 이상 되던 1유로가 지금 0.9876달러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간밤에 20년 만에 최저치고요.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외환 시장까지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악재. 이거는 사실은
조금 뭐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영국 시장이 간밤에 강보합 보였다. 신임 총리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죠. 차기 총리가 선정됐습니다. 40대 여성 총리고요. 리즈 트러스라고 지금 그동안에 외무장관을 맡고 있던 분이 차기 총리로 선임이 됐는데요. 이분은 지금 어떤 정책을 지금 내놓느냐면 영국 경제 어렵다. 그래서 감세하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근데 문제는 세금을 깎아서 경제 성장하겠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깎으면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를 자극시키겠죠. 영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두 자릿수입니다. 10%가 넘어가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를 잡아야 될 나라에서 차기 총리가 돈을 막 풀겠다는 정책을 지금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이체방크, 독일의 최대 투자은행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영국 이미 경상수지 적자 역대 최대야. 외국인들이 영국 경제 우려해서 자본 이탈하고 있어. 시장을 떠나고 있어. 인플레이션 대응도 잘 못하고 있어. 그랬는데 지금 차기 총리의 정책이 여기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파운드화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엄청난 경고죠. 차기 총리가 이제 들어와서 좀 살아날까 했는데 야 그거 자체가 지금 니네 통화 위기를 야기할 수 있어.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유럽에 전체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러 악재들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지수 선물은 조금 미리 오르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둬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 악재 자체가 하루 시차를 두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 지수 선물의 오름세 자체가 계속 이어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도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미리 세우면서 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열리는 노동절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잠깐 해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맨 앞에 있는 바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영어를 잘합니다.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이렇게 노동절이 월요일이니까요. 월요일 다음 날 화, 수, 목, 금에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 역사 모든 데이터를 다 합산한 건데요. 자, 보십시오. 화요일 날 노동절 끝나고 그 다음 날 열리는 장은 초록색은 그 전에 한 달간 그 전에 올 들어서 계속 노동절 전날까지 지수가 상승하던 장은 화요일 날 올랐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다음에 오렌지색입니다. 올 들어 그러니까 한 해 들어 계속 지수가 빠지고 있던 때에 노동절 다음 화요일은 거의 1% 가까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은 약간 반등을 했죠. 그 전 흐름하고 상관없이 반등을 했고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은 또 빠집니다. 결국 기존의 시세가 약세장이었으면 노동절 이후에 계속 주가가 빠졌고요. 강세장일 때는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 들어 지금까지 계속 약세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적인 데이터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미리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화수 목금 계속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죠.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악재가 또 간밤에 하나 터졌죠. 제가 밤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기사를 썼었는데요. 2달도 못 간 바이든 효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 참. 이게 뭔 얘기냐. 오펙 하면 전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 아닙니까? 사우디를 위시한 주요 중동의 산유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최대 석유 카르텔인데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된 게 오펙 플러스입니다. 바이든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7월 달인가요? 7월 달에 사우디로 갔었죠. 그동안 이제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계속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가 사우디하고는 마치 담을 쌓을 것처럼 하다가 계속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이든이 눈을 꼭 감고 그래 내가 고기를 숙인다. 그리고 7월에 좀 쪽팔림을 무릅쓰고 사우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우디 국왕들 만나고 하면서 제발 좀 산유량을 늘려다오 부탁을 했죠, 바이든이. 그랬는데 그때 고작 옆에 보십시오. 하루 평균 10만 배럴을 그럼 증산하겠다라고 오펙이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실제 10만 배럴을 하루에 증산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사우디가. 근데 그걸 지금 2달도 안 돼서 간밤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다시 10월부터 10만 배럴 줄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바이든하고 약속한 거
바이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빌었는데 2달도 안 돼서 지금 10만 배럴 증산한 거 다시 줄이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유가 다시 급등했어요. 2% 넘게 올라가 버렸죠. 왜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빠지는데 그동안 이제 공급이 계속 버텨주기 때문에 수요가 빠지니까 유가가 조금 빠졌죠. 근데 다시 공급도 줄인다고 하니까 가격이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심각하죠. 미국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동맹국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러면 러시아 원유 수출이 좀 줄어드니까 가격을 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미국 내에 셰일가스, 셰일 산유량 지금 올 들어 지금까지 하루 평균 50만 배럴 정도 늘었는데 연말까지 100만 배럴 늘도록 계속 셰일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 생산 늘릴 테니까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 합의한 거 동요하지 마라고 미국 정부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장은 동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가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난데없는 감산. 시장은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량을 동결한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거 뜬금없이 10만 배럴 줄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유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간밤에 유가가 좀 여기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간밤에 국제유가 여기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95.23배럴, 23배럴당 95.23달러로 내려가다가 지금 끝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국의 시장 전망 기관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어떻게 전망했냐면 앞으로도 오펙 플러스의 목표치 이상 생산하기 힘들 거야. 오펙 내에 앙골라, 나이지리아 이런 데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국 내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팬데믹 이전 산유량은 절대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가 앞으로 산유량을 늘리고자 해도 늘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산을 기대하기 힘들다. 자, 요 차트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요게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빨간색 줄은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 목표, 지금 간밤에도 산유량 목표를 10만 배럴 줄이겠다라고 한 건데요. 요게 산유량 목표입니다. 쿼터라고 돼 있죠. 빨간색은 쿼터입니다. 밑에 파란색은 실제 생산량이에요. 자, 웃기죠? 산유량은 계속 조금씩 늘려왔는데 실제 그건 목표만 늘렸지 실제 생산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완만하게 갭을 벌리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 생산량을 아무리 늘리고자 목표치만 늘려봐도 실제 생산량은 이렇게 쿼터에 한참 못 미치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감산을 약속한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위로 끌어올리겠지만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증산하겠다고 해도 실제 증산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다면 유가가 하반 경직성이 좀 높아지고 계속 위쪽으로 조금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이 좀 유가가 빠지려고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때 핵 합의를 파기했던 이란이 다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핵 합의를 다시 하면서 원유를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기대감이었잖아요. 이란이 다시 원유 생산하고 수출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날 거니까 유가는 빠질 거야 했는데 실제 지난 주말부터 보면 이란이 계속 미국 정부에 유엔의 핵 감시단이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던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핵시설 조사하는 거 철회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백악관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핵 합의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조금 삐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 발 유가 하락 호재도 사실은 조금 기대하기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점도 유가에 좋지 않은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가스프롬 노드스트림 그 가동 중단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한 중단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스 발전을 하던 발전소들이 가스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대신에 가스 대신에 원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가스를 원유로 대체하는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유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어요.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원유 가격도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올라가는 쪽에 약간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열심히 연준이 통화정책을 금리 인상하고 통화정책을 죄서 긴축을 해서 인플레를 조금 내려놨는데 그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이 좋지 않은 신호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시점에 안정되느냐를 보고 투자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저희가 드러났던 시장의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시장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 이름하여 월가 시각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간밤에 뉴욕장이 쉬었기 때문에 기업 투자은행 리포트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지쳐가지고 그나마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그것만 오늘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월가 시각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기업의 이익 하향 조정 때문에 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걸 전망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건데요. 자, 이거 확대해 볼게요. 뭐냐? 확대해 볼게요. 모건 스탠리가 자체 모델이 있어요. 경제 지표를 막 집어넣어서 그 모델 내에서 돌리면 앞으로 미국의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 거다. 주당 순이익, EPS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미리 점칠 수 있는 이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노란색 점선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노란색 점선으로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보십시오. 가파르게 EPS가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 파란색 실선은 뭐냐면 실제 지금 EPS 성장률입니다. EPS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아직 뒷부분은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걸 모건 스탠리가 미리 돌려보니까 저렇게 가파르게 다시 빠질 거다라는 거죠. 산이 높았고 앞으로 골이 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제 EPS는 요만큼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모건 스탠리 전망대로라면 이만큼 더 빠질 거라는 거죠.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낸 마이클 윌슨 수석 전략가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기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을 찍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 시장이 조금 불안한 양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좀 한계에 왔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 이후 상황을 본다면 기업 이익이 계속 빠지면서 주가도 빠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6월 저점 이후에 12개월 예상 EPS가 1.5% 하락했는데 기업 PER은 시장 전체 PER은 9%나 늘어났다는 거죠. 주가가 이익이 하향 조정된 거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앞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죠. 기업 이익 하향 조정이 나타나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에도 부담이 커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PER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담이 커질 거다. 그래서 우리 자체 기업 이익 전망 모델을 돌려봤더니 그래프에 나온 대로 앞으로 이익 침체기가 올 거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기업 이익 하향 조정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이렇게 주 단위로 팩트셋 같은 그 컨센서스 업체의 시장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추이를 보시면서 좀 간헐적으로 시장에 대한 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